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반응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웹사이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PC에서 돌아가는 웹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서 돌아가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을 거고, 당연히 모바일 환경에서 돌아가는 웹사이트 등 다양한 해상도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 PC 웹사이트 따로 만들고 태블릿 PC 따로 만들고 모바일 따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PC형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 모바일에 맞춰서 반응형 작업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요거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모바일을 먼저 만들고 뭐 태블릿 PC를 이제 막 반응형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만들 때는 PC를 제일 기준으로 만든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 모바일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반응형을 만들긴 하는데, 요즘 이제 모바일을 반응형으로 많이 만들기보다는 모바일 전용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에 맞는 웹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컨버스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컨버스도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PC에서 볼 때거든요. PC. 자, PC 화면에서 볼 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자, F12를 눌러볼게요. 뭐야, 왜 안 눌려? 컨트롤 시프트 C.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을 줄게 되면 일정 해상도 이하에서는 이게 모양이 바뀝니다. 자, 일단은 요거 모양 바뀌었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아마 태블릿 PC에서 보게끔 만들어진 화면 해상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을 더 줄여보면 얘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녀석들이 요 크게 이제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원래도 메뉴도 마찬가지로 원래 메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바일에서는 메뉴를 이런 식으로 늘어뜨리면 보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모바일 환경은 좁잖아요. 화면이 줄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게 줄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보통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보게 되면, 컨버스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정확하게 요거 눌러보면 되거든요. 요거 눌러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이폰 기준으로 크롬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이폰 12 프로를 기준으로 너가 지금 아이폰 12 프로로 화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뭐 요거 클릭해보면 여러가지 이제 버전들이 있습니다. 뭐 14 프로 맥스도 있네요. 14 프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상도에 맞게 그러니까 PC냐 태블릿이냐 그 다음에 모바일이냐에 맞게 작업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뭐 스타벅스라는 홈페이지도 있죠. 뭐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갈 일은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F12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줄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아마 태블릿 PC일 건데, 자, 이걸 더 줄이면 모바일 환경에서 보이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지금 내가 모바일에서 볼 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테일윈드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자, 테일윈드 CSS 수업 페이지에 제가 테일윈드 했던 거에 이제 링크 있죠. 여러분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독스 들어가서 플레이 CDN, 여기 플레이 CDN이 요거 돼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테일윈드가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불러왔을 때 요 위에다가 주석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 걸 수 있죠. 주석 걸고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테일윈드 불러오기라고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CSS 라이브러리들 곱고 뭐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 곱고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익숙하면 아 이게 뭐고 알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어가지고 얘의 역할이 뭔지를 적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일윈드의 역할이 뭐라고요? 일단 테일윈드 같은 경우는 수백 가지의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일윈드를 사용하시면,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CSS 디자인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나는 이게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일반적인 CSS 작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이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섹션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섹션, 그 다음에 섹션 1. 자, 이런 식으로 적어볼 건데, 보통 이제 요런 거 시메틱 태그를 하는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제일 윗부분, 머리 부분, 즉 메뉴 부분 만들 때는 헤더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을 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터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웹사이트에서 여기 맨 하단, 자, 요 맨 밑에 요 하단 부분 있죠? 검은색. 요 부분을 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다음에 맨 상단에 있는 부분 요 메뉴를 헤더라고 하고요. 뭐 컨버스는 요걸 헤더로 작업했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헤더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거 필요 없고, 여기다가는 섹션 1한테 뭐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제 그냥 이게 너무 헷갈린다 하면 일반적인 CSS 방법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일단 높이라는 걸 줘볼 건데, 근데 높이를 여기다가 직접 주지는 않고 여기다가 저는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라는 걸 줄게요. 이 컨테이너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테일윈드 방식으로 존재하는 컨이에요, 컨.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들어가 보면 얘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저 컨테이너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컨테이너라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변경이 되긴 그러니까 화면에 따라서 조금 너비가 변경이 되긴 하는데 얘가 알아서 유연하게 좀 변경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따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고정 너비는 아니고 화면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녀석의 너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MX 오토라는 게 있는데, 이 MX 오토라는 거는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왜요? 디스플레이 블럭 요소를 수평 정렬하려면 마진 레프트 오토랑 마진 라이트 오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당연히 컨테이너 자체한테는 너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비를 여러분들이 따로 부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W를 일단 줄 건데, 뭐 W96 이렇게 주게 되면 이 96을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테일윈드가 요 사이즈를 정할 때 REM으로 그러면 4를 나누면 돼요. 요 사이즈를. 그러면 4, 1은 4, 그러니까 4, 2, 8, 그러니까 24죠. 그러면 24 RE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로 나누면 돼요. 4. 제가 W96 쳐볼게요. W96 치면 보이죠? 24 REM. 자, 그리고 뭐 이걸 픽셀로 전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강사님 이것도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얘가 96, 뭐 97, 98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 모드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다 W 한 1100 픽셀 정도로 해볼까요? 1100 픽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비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자 뭐 소용없겠죠. 그러면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로램 이걸 해가지고 로램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색상도 한번 입혀볼게요. 비지, 레드, 뭐 300이라 할까요? 300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더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보더, 얘는 조금 살짝 불편한데, 보더 2가 뭐냐면 이 보더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더 2가 보더의 사이즈도 주셔야 되고, 그 사이즈에 맞게 색상도 색상도 따로 주셔야 돼요. 그럼 보더 위드가 2픽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더 사이즈를 좀 더 키울게요. 보더 그러면 보더 8, 뭐 이렇게밖에 없네요. 보더 8, 보더 8 정도 주겠습니다. 8. 그 다음에 보더 그린 300이라 줄까요? 보더 그린 300.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더가 칠해졌죠. 500이라 할게요. 좀 진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보더의 너비, 그 다음에 요거는 보더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요거를 일반적인 CSS 방식으로 작업하겠다. 그럼 원래 우리가 이거 하려면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다가 컨테이너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의 너비를 뭐 1100픽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색상은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일단은 뭐 얘한테 좀 칠해주진 않지만 레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진도 0 오토 이런 식으로 저도 작업하죠. 그죠? 이렇게만 작업하면 돼요. 나중에 보더도 마찬가지로 나는 보더 10픽셀 솔리드 뭐 그린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CSS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일정 화면에서 지금 보면 화면 해상도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코드펜이 좋은 게 뭐냐면 요 밑에 보면 이렇게 화면 줄여보면 요거 잡고 이 사이즈가 나와요. 이제 오른쪽 화면에 사이즈가 몇인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이즈를 이렇게 뭐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느 이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이하에서는 뭐 저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섹션 1의 자식인 그 다음에 div라고 할게요. div 뭐 컨테이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요. 이 컨테이너는 테일인드 컨테이너로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컨테이너로 그냥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고요. 너비는 좀 살짝 줄이겠습니다. 한 1000픽셀. 자, 여기다가 이 섹션 1의 자식인 컨테이너한테 너비를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이 800픽셀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800픽셀이 그냥 적용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W 1000픽셀 준다 해도 이 CSS에다가 800픽셀 주는 순간 이 녀석의 속성이 들어가 버립니다. 500이라 해보면 어떻게 돼요? 500픽셀로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우선순위가 좀 더 셉니다. 뭐 테일인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선순위가 세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성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녀석이 800픽셀이 무조건 작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큰 화면에서는 요 1000픽셀이 작동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정 사이즈 이하에서는 800픽셀로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다가 미디어라고 쓸 수 있어요.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 컬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min 위드, 그러니까 최소 너비인 거죠. 최소 너비. 얘가 1000픽셀이라고 써, 1000픽셀 하지 말고 800픽셀 할까요? 800픽셀.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방금 쓴 코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섹션 1의 컨테이너라는 녀석은 언제 작동하냐면 이 사이즈 화면의 너비가 800이 넘어가면 작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원래 지금 8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의미는 얘는 이거예요. 화면 해상도가 800픽셀 이상인 경우 작동한다. 이상인 경우. 자, 근데 지금 1000픽셀을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화면 해상도가 1000픽셀 이상이니까 800픽셀 이상이니까 지금 이 800픽셀이 들어간 거예요. 보이죠? 근데 아마 제가 이걸 줄이게 되면 800픽셀 이하로 내려가면 아마 1000픽셀로 바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죠? 지금 모양새가 살짝 바뀌잖아요. 자, 여튼 미니드는 무슨 말이냐면 미니드는 800픽셀 이상. 그렇지? 여러분들이 민을 하면 화면에 너비를 할까요? 해상도로 하면 헷갈리니까 너비가 800픽셀 이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봅시다.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를 1000픽셀이 나오게끔, 이 너비가 1000픽셀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1000픽셀이 줄게 되면 그 이하의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얘가 아마 최대한 늘어나는 형국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 해상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뭘 할까 이번에는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하인 경우로 할게요. 이하인 경우. 그러면 이하는 뭘까요? 자, 이하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맥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맥스.
그러면 그러니까 맥스 1000픽셀일 때는 800픽셀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1000픽셀이 이하게 1000픽셀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보이세요? 자, 여기가 화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다가 1000픽셀 이하일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골드로. 그러면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1000픽셀 이하인 경우에는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그 다음에 너비를 800픽셀로 바꿔달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형국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고, 이 이하인 경우도 있을까요? 이 이하인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라 할까요? 화면의 해상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하 500픽셀 이상 500 이하인 경우라 할까요? 이번에 좀 극단적으로 내려갑시다. 500? 600? 600픽셀. 그러면 화면의 너비가 600픽셀 이하인 경우에는 너비를 예를 들어서 400픽셀로 바꿔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블루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1000픽셀 이하하고 600픽셀 이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중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600과 1000 사이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1000과 600 사이를 어떻게 줄 수가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1000이라 잡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는데, 지금 얘하고 사이가 지금 붕 뜨죠, 사실. 그렇죠? 붕 뜨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0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 자, 그러면 1000픽셀 이하니까 이하는 뭐라 했어요? 맥스잖아요. 그죠? 그럼 600 이상은 600은 뭐예요? 이상이잖아, 이상. 그러면 여기다 뭐 쓴다? 민이 들어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민 위드 예를 들어서 600 이상.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end라고 써주면 돼요. end.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화면의 너비가 600픽셀 이상, 그 다음에 1000픽셀 이하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제가 600이라 해볼게요. 600. 색상은 퍼플이라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제일 클 때는, 화면이 제일 클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000픽셀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 화면이 제일 클 때는 요걸 잘 안 줍니다. 제일 클 때는 이렇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W 1000픽셀을 잡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1000픽셀이 그냥 나오니까, 화면이 제일 크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일정 사이즈 이하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지금 1000픽셀 이하인 경우가 지금 안 나오죠? 1000픽셀 이하 맥스 위드.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퍼플이 나오고 블루가 나오죠. 여기가 아마 W1000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사이즈를 일단 조정을 했는데,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사이즈를 도대체 뭘 알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디어 퀄이 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디어 퀄이 분기점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해상도별 분기점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모바일에서 작동하게끔 만드는 거, PC 뭐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서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보통 요렇게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1280픽셀 이상일 때는 PC 버전, 그 다음에 요 사이즈 이하에서는 태블릿 PC,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여러분들이 가로 모드냐 세로 모드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화면 해상도를 다 조정해줘야 돼요. 즉 마찬가지로 모바일은 보통 480 이하일 때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기점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있죠. 화면 해상도.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죠. 자, 뭐 올 엔드 요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뭐 지우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분기점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컨테이너.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노트북 태블릿 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클 때는 없죠. 제일 클 때는 어차피 PC에서 나오게끔 일반적인 CSS 작업이니까 제일 클 때는 굳이 여러분들 작업할 필요 없고 그 이하 때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800픽셀로 바꾼다 했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변경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또 어떻게 여기다가 입력해줄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600, 그 다음에 이걸 살짝 좀 크게 잡을까요? 컨테이너 너비를 1200으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얘는 1000픽셀 200씩 줄여나가려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얘는 뭐 600, 그 다음에 얘는 400, 그 다음에 얘는 뭐 골드가 아니라 얘는 뭐 블루, 그 다음에 뭐 그린, 그 다음에 뭐 퍼플. 대충 할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클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요 해상도를 기준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줄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줄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 줄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쉽게 외우는 거는 미는 뭐냐면 이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이상이죠. 1024픽셀 이상, 그 다음에 1279 이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미는 미는 이상, 맥스는 여러분들이 이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민을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맥스를 뒤에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을 앞에다, 그 다음에 맥스를 뒤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쓰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들이 도대체 민이 뭐고 맥스가 뭔지 헷갈릴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성하다 보면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CSS 문법으로 추가된 거 있어요. CSS 문법으로 추가된 게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추가됐거든요. 작년인가 추가됐는데 벌써 지금 상용화 될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미디어 쿼리 사용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민을 언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민 맥스를 뭐 언제 써야 되는지 알 거예요. 뭐 이상, 이하.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민이 뭔지 맥스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짰지만 내가 짰어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문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이거는 1024픽셀 이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우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냐, 얘도 엔드도 필요 없어요. 맥스도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024픽셀 지금 이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연산자라 하거든요. 비교 연산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러면 여기다가 위드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돼요. 위드. 그러면 위드가 1024픽셀. 그러니까 너비가 1024픽셀. 요게 바로 이상이에요. 이상.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크다는 어떻게 해요? 크다는 는을 지우시면 돼요. 자, 이상. 그 다음에 1279 픽셀 이하. 그러면 요 해상도에 맞게끔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쓰려니까 어떻게 썼죠? 분기점 해가지고 요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드를. 요렇게. 요렇게 썼는데 요거랑 지금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비가 화면 너비가 1024픽셀 이상, 그 다음에 1279 이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건 뭐예요? 해상도가 479 이제 발음이 안 되는데 479 픽셀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너비를 지우고 맥스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끝나요. 위에 이렇게 쓴 거랑 지금 여러분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죠.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현재 요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민맥스를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사파리에서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거 말고 미디어 컬이 이게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 공식 홈페이지 이거 맞나? 이거 맞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공식 홈페이지인데 그러면 밑에 보면 뭐뭐 지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데스크톱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안 쓰니까 상관없고 이제 다 지원하죠. 크롬, 파이어폭스, 마이크로 엣지, 사파리.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크롬, 파이어폭스, 안드로이드, 사파리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걸 최근에 이제 많이 들여놓고 있고 아마 오래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민맥스로 다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걸로 다 변형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튼간에 요거를 지금 제가 분기점 해상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예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쿼리를 배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분기점을 줘가지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미디어 쿼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